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제가 평소와 목소리가 좀 다릅니다. 지금 아침 일찍 녹화를 하고 있는데 창문을 좀 열고 자서 그런지 코가 막혀버렸어요. 좀 거북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차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어쨌든 큰 조정을 맞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 이야기를 많이 좀 드리고 있었고, 그래서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 뭐 삼성전자나 카카오 같은 영상 보시면 또 제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또 해드렸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금요일이죠. 마지막 10월 30날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외국계 창구에서 굉장히 또 양대 시장 합해서 진짜 1조 이상의 정말 오랜만에 또 큰 금액이 매도가 나타났는데, 이거는 정말 어떤 경기적인 거, 경제적인 거, 진짜 당장에 엄청난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만한 수급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하게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하락을 보였던 거고, 그 원인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앞전 카카오 영상도 한번 시청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현대차가 좀 밀리고는 있지만 반드시 이거는 보유를 해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제가 한번 또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일봉 차트입니다. 코가 굉장히 꽉 막혀서 지금 좀 많이 답답한데, 코맹맹이 소리 약간 좀 매력있지 않나요? 제가 듣기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일단은 우리 충당금 이슈 관련해가지고 현대기아차 쪽에 충당금을 뭐 3조 이상 합산 3조 이상을 이제 반영을 시키고, 결국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충당금을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그쵸? 좋은 실적을 보여줬다라는 이유로 또 슈퍼 급등을 보였었죠. 자, 충당금을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5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해서 지금 굉장히 또 좋은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반대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충당금을 반영을 하니까 이제 적자, 그쵸? 적자라는 빨간 딱지가 붙게 됐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뭐 적자니까 큰일 났다, 이거 망했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리고 오히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기술적으로 따져도 지금 다른 종목들은 이미 역배열로 전환된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역배열 전환된 지 오래고요. 자, 뭐 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역배열로 전환하려고 벌써 지금 21선하고 5일선,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현대차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쭉 보면은 대형주들 뭐 지금 이제 보시면 역배열로 전환된 종목들이 은근 많아요. 은근 많지만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이 정도면 양호한 부분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 자, 일단은 3분기 같은 경우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일단은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적자라는 빨간 딱지를 면치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만 적자는 면치 못했지만, 결국에 이 부분 이제 세타 엔진 충당금 관련해서 일회성 비용으로 우리 얼마 반영했죠? 약 2조 한 1,300억 원 정도? 그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정도 이제 반영을 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적자 전환을 했는데, 요 충당금, 요 세타 엔진 충당금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은 영업이익 1.8조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번 3분기는 이게 지금 마이너스 3천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은 1.8조 정도였다는 겁니다. 1조 8천억 원, 그쵸? 당초 좀 예상했던 1조 2천억 원보다도 훨씬 대폭 상회했던 엄청난 서프라이즈 실적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쵸? 분기 실적을 보시면 최근 이제 작년 6월부터만 놓고 보더라도 1.8조 원대는 전혀 없어요. 그쵸? 어쨌든 이번에 이제 1.8조라는 실적을 실질적으로 달성은 한 건데, 그러면서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판매 출고 대수는 좀 감소했어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현대차에서 고마진 제품들, 고마진 브랜드는 고급 브랜드인 우리 제네시스와 그 다음에 대형 SUV 쪽이 고가 차종 판매들이 이제 이익이 크다. 심지어 코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 시장에서 한 대 팔면 500만원 적자입니다. 물론 뭐 환율에 따른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도고요. 넥소 같은 경우에도 아직 뭐 정부 지원금을 제외해버리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넥소 판매에 있어서는 또 오히려 또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인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넥소를 지금 지원금 없이 산다라는 거는 굉장히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아니 지금 뭐 당장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제네시스 같은 거 지금 같은 금액이면은 진짜 뭐 G80 정도 옵션 많이 안 넣은 거 뭐 그 정도는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저 같아도 G80 타겠어요. 아니면 돈 좀 더 보태서 GV80 타든지,
아니면은 솔직히 뭐 좀 애국심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외제차를 탈 수도 있는 금액이고, 그래서 넥소가 물론 연료에 대한 부분들 수소차니까 연료 1kg에 얼마죠? 제가 뭐 정확하게 뭐 충전도 해본 적은 없긴 하지만 하여튼 굉장히 저렴한 수치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서울에도 지금 충전소가 한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인프라 구축에 따른 어떤 아직까지는 판매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지는 않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금액적인 부분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사실 지원금이 없다라고 했을 때 저 같으면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넥소 안 탑니다. 넥소를 타는 그 기간 동안 나머지 차값 뭐 지원받는 3, 4천만 원대만큼 유류비를 세이브 시킬 수 있을까요? 뭐 많이 타시는 분들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에서 굉장히 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판매 차종들이 이런 제네시스나 SUV 차량들, 이런 것들이 어쨌든 한 대당 판매 이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는 이제 중고차에 대한 잔존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 현기차 같은 경우에도 안타깝게도 우리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감가율이 굉장히 크죠. 하지만 현기차는 감가율이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그랜저 HG 옛날 거 그런 것들도 아직까지 뭐 생각보다 좀 그래도 그렇죠? 감가율이 많이 먹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뭐 IG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바로 앞전 모델도 그것도 아직도 그렇게 뭐 엄청 막 와 진짜 똥값이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중고차 잔존 가치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금융 부분에서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21%나 증가를 했어요. 그 부분만 해도 벌써 5천억 원 이상의 어떤 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3분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진짜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경기 민감주 소비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반등을 보일까라고 우려감이 많이 컸지만, 그거에 비례해서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주가도 지금 시장 대비해서도 양호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좋습니다. 자, 어쨌든 3분기는 그렇게 일단 뭐 매맞을 거 맞고 또 뭐 상을 받을 건 상이라고 하긴, 상은 주가가 많이 안 떨어진 걸 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만. 자, 4분기에는요, 지금 우리 일단 현재 컨센 기준으로는 1.7조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6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을 2조 원 정도까지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2조 원이라고 한다면요, 4분기니까 4분기 2조 원이면 대략적으로 뭐 한 70에서 80%대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YY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그 정도의 좀 수준을 기록해 줄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변수는 또 있긴 있죠. 지금 해외에서, 그렇죠? 해외에서의 그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락다운 여부가 좀 큰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이 신차 수요가 9월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증가세로 전환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각국의 이제 정부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걸 따라서 신차 구매 대기 수요로 4분기가 올해 생산 판매의 성수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적인 부분은 일단은 환율적인 거. 왜냐면 지금 달러도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원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환율적인 부분도 영향이 좀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각국의 이제 부양책들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또 환율이 많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수출 비중이 좀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환율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락다운 여부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굉장히 또 우호적인 조건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4분기는 2014년 2분기 이후로 처음으로 영업이익 2조 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은 마련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어떤 이런 이익적인 부분, 모멘텀적인 부분, 이익에 대한 모멘텀 아직 좀 많이 보여줄 게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G80이라든지 GV80 같은 차량들 11월에 이제 북미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또 판매가 될 예정이고, GV70 같은 거는 또 연말 국내에 또 출시가 될 예정이죠. 그래서 고급차라든지 이런 SUV에 대한 차량들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어쨌든 지금 내연기관차도 아직까지 내연기관차들도 당장의 퇴출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이런 분위기나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략적으로 2025년까지 수소차나 전기차 쪽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구축을 해놓고, 그때서부터 이제 각 국가별로도 내연기관차를 슬슬 퇴출을 시행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아직 괜찮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수소전기차가 미래 먹거리인 건 분명합니다만, 그리고 또 이런 시기적인 부분, 당장의 기업에서, 그러니까 직접 얘기하면 현대차에서 내연기관차와 수소전기차, 친환경차로 이제 턴어라운드 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재무구조가 크게 틀어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멀리 봤을 때,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큰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곧 딱 그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에서 좀 어떤 구조적인 변경이 있을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새로운 거를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물론 좋은 그림으로 그려나가는 건 맞지만 그게 반대로 그만큼 또 리스크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인지를 하고 보유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현대차는 지금 관점에서는요, 저는 뭐 꾸준히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사셔도 됩니다. 근데 또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요, 일단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2200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때 돼서 현대차를 한번 더 적극적으로 담아보세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전반적으로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이걸 또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좋아요. 우리나라 펀더멘털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앞으로 1년간, 그러니까 쉽게 풀어드리면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가 벌어들일 어떤 그런 펀더멘털을 충족시켜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앞으로 12개월 이후에 적정 밸류를 계산하면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2200일 경우에 1년 뒤에 벌어들일 돈과 계산을 하면 코스피 2200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11배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해외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2200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매력도가 높고, 2200포인트 이하에서는 약간 우리가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봐도 되는 그런 타이밍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런 거는 제가 요 바로 앞에 삼성전자 영상에서 많이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 한 번씩 꼭 시청을 해주시고요. 이 영상이 또 12분이 넘어가니까 제가 좀 다양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고, 삼성전자, 뭐 카카오, 현대차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이제 뭐 특별한 게 있으면 전달은 해드리지만, 그밖에 또 약간 시장 이야기도 많이 담아드리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 꼭 참고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또 엄청난 전략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씩 한번 꼭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어쨌든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대차는 일단 여러분들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코스피가 2200선에 왔을 때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그 타이밍에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충당금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접근을 하실 거면, 충당금만 바라보고 만약에 하시겠다 그러면 현대모비스 한번 담아가 보셔도 좋다라고 제가 이때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또 중간에 굉장히 또 좋은 시세가 나타나서 어떻게 수익들은 잘 챙기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단기간에 한 일주일에 10% 정도긴 하지만, 이 종목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단기로만 볼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또 가져가셔도 좋을 종목인데, 오히려 또 22만원 부근까지 오면 한 번 더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또 매력 있는 단가에 오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22만원, 21에서 22만원 사이에서 좀 편입을 해보시는 관점도 좋고, 중장기로도 전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자, 그리고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중장기 종목들은 여러분들 시장이 빠지거나 이럴 때 분할로서 담아가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구간에서 저희가 1차로 편입을 했었습니다. 장기로 1년 정도 바라보자,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11,000 뭐 한 200원 뭐 이런 라인에서 우리도 편입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자마자 계속 밀렸습니다. 근데 안 샀어요. 10,000원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안 샀습니다. 왜? 아직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멀었으니까 좋은 자리에서 살려고. 그러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을 때 요 3거래일 동안 1,500원 밑에서 다시 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차는 여기서 샀지만 2차 매수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러고 바로 지금 25%까지, 거의 26%까지 굉장히 이제 급등을 보여줬는데, 결국에 이런 것들이 약간의 또 전략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그냥 사들고, 진짜 뭐 소위 요즘 용어지만
존버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지만 이왕이면 좋은 자리에서 좀 다시 한번 비중을 조금씩 더 실어서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비중을 다 실어버리면 이게 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값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식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제 스타일은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삼성 엔지니어링 12% 정도 되고 수익률이 좀 작을진 몰라도 비중을 좀 더 쉽게 되니까 오히려 수익금은 더 커지는 거죠. 정말 좋은 타이밍에 잘 추가적인 편입을 하니까. 그래서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도 단타로 우리 같이 하자라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KL도 이런 거는 뭐 단타로 그냥 이제 수익을 챙기고 있는 거고요. 뭐 그 밖에 이제 보시면 자, 삼성 엔지니어링 18%, 여기도 뭐 6%대도 있으시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좋은 타이밍에 적기에 이렇게 편입을 해서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듭니다. 17%, 21%, 그렇죠? 여기도 뭐 19%, 8%. 이게 회원님들이 결국에는 진짜 우리가 장기로 가져갑시다 하니까 장기로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좋은 자리다 싶을 땐 제가 딱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십시오. 그러고 나서 슈팅이 나오니까 일단 챙길 건 챙기십시오. 왜? 장 상황도 좋지 않은데 이거 고점이 얼마예요? 고점이 13,100원 약 26%대인데 종가가 얼마입니까? 12%예요. 반토막 났어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났습니다. 그쵸? 캔들도 지금 딱 반토막 났죠. 이렇게 줄 땐 챙겨야죠. 줄 땐 분할로서라도 챙겨야죠. 이 주는 걸 안 챙기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또 회원님들이 굉장히 잘하세요. 이제는 슈팅이 나온다 어버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수익을 좀 나눠서 챙기고 내가 계좌를 계속해서 불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잘하세요. 우리 회원님들. 그런 부분들이고 어쨌든 이제 회원님들에게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건 제가 대놓고 자랑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한 달 동안 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물려있던 게 많아서 고민하다가 수장님 덕분에 하나하나 복구해 가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수장님 믿고 수장님 믿고 방 이동한 후에 매일 빨간불에 수익도 매일매일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100%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회원님들도 본인 판단 하에 이렇게 관리를 직접 잘 해주시는 분들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기계적으로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맞게끔 움직이는 것도 맞지만 플러스 알파로 회원님들의 역량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로 3개월 동안 관종만 하다가 수장님 능력 보고 들어왔는데 진짜 매일매일 수익이네요. 솔직히 믿지 못했는데 유료방 들어와서 일주일 정도 경험해보니 진짜네요 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요즘에는 오후장에 제가 라이브 방송도 계속 진행을 해요. 회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다 풀어드리니까 그냥 귀에만 꽂고 라디오처럼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거의 뭐 한 70명 정도, 70분의 회원님들이 오후장에도 저랑 또 라이브로 계속 소통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가입한 지 한 달쯤 됐는데 매일 수익 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두 손 놓고 마이너스만 보고 있지 않게 수장님께서 잘 이끌어주고 계신 것 같네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저도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들도요, 정말 좋은 타이밍에 우리가 빠져나오거나 수익으로 돌려버리거나 이거를 저는 노리는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이걸 뭘 어떻게 손을 쓸 거예요. 하지만 이때다 싶을 때는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런 시장 넉놓고 그냥 멍 때리고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리딩방에서는 전문가들이 자기들 욕먹기 싫다고 더 사세요 해서 돈이 다 묶여버리고 진짜 올라올 때까지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분들. 맞죠? 우리 회원님들도 다른 리딩방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도 3,050원에 편입을 했었습니다. 3,050원에 편입을 했는데 계속 밀렸어요. 털어버릴까 하다가 아니다. 이거는 팔 종목이 아니다라는 판단에 기다려라. 그러고 3일 동안 양봉 띄워주면서 바닥 따지기를 했죠. 그래서 어제 바로, 그쵸? 이날 슈팅 나오기 전에 밑에서 바로 샀습니다. 그러고 우리 이거 지금 매수가가 대략적으로 2,950원이 매수가였어요. 그래서 절반 팔았습니다. 일단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해 보여서 일단은 절반 팔았어요. 그러니까 건진 거예요. 또 평균 단가를 너무 좋은 적기에 평단을 관리를 해버리고 딱 절반 빠져나온 거예요. 이러니까는 계좌가 쪼그라드는 걸 축소시킬 수 있는 거죠.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여기서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우리가 연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케어를 해가지고 현금화를 최대한 해놔야 돼요. 12월 연말에 진짜 박앤세일 나오면 어떻게 안 살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세일하는데 그냥 넉놓고 있을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실 겁니까? 남들 다 가져가게 그냥 내비 두실래요? 내 걸로 만들어야죠. 그리고 1월달 우리 또 시원하게 반등장 나오면 수익 챙겨야죠. 그렇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죠.
아직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때 가서 하면 늦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9월달도 그랬어요. 9월달도. 지금 하락장, 지금 준비하시라고. 10월 5일날 연휴 끝나고 나서 추석 연휴 끝나고 10월 5일날 올라오면 늦는다. 9월달에 빨리 오셔서 준비해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10월 5일부터 급등장 나오면서 우리 수익 많이 챙겼잖아요. 그쵸? 그래서 절대적으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막 무조건 마케팅적인 측면, 광고, 영업적인 측면 이게 아니라 전 제가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저도 영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하락장도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힘든 거 안다. 힘든 거 이해하는데 그냥 차라리 내욕을 해라. 내욕을 하고 그냥 기다리셔라. 대신에 반등장이 나오거나 종목별로 반등 기미가 보일 때는 여러분들이 더 빨리 웃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지금 제가 하나씩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어요. 저 살겠다고 빠지고 있을 때 좋아요. 더 사세요. 더 사세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전문가와 지금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그분은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리딩 비용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게 누구의 초점을 맞춰져 있냐? 자기가 살겠다고 본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전문가냐? 정말 내가 욕을 먹더라도 결과값으로는 회원이 만족하는 리딩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뭐 빠르게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쨌든 이벤트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많은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과 또 구독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어드리고자 이제 하락장만 때려맞고 나가지 마시고 우리 1월장까지 반등장까지 좀 같이 해보자라는 취지로 제가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벤트를 제외하더라도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타사에 뭐 몇백만 원짜리 상품들도 많지만 그런 거보다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가입 비용을 지불하고 리딩을 받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 가입 비용 찾는 매매만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입비도 못 찾아주고 있는데 그걸 무슨 그런 리딩 방을 왜 이용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꾸준하게 저랑 함께 또 하시고, 제가 또 교육 자료들도 많이 드려요. 초보 입문자분들도 쉽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교육 자료들도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만든 거예요, 직접.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개별적으로 능률이 좀 어느 정도 올라왔다 하시면 가세요. 그냥 나가세요. 혼자 하세요. 그냥 혼자 하셔도 됩니다. 제가 바라는 것도 그거예요. 어디 가서 자꾸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시고 차라리 저한테 와셔서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요, 다 배우고 저한테도 연장하지 마시고 혼자 하세요. 그럴 수 있을 만큼 제가 최대한 좀 옆에서 서포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계시는 동안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말마다 제가 교육 자료들도 많이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또 이 진짜 힘든 시장에서 좀 승리하는, 그쵸? 슈퍼 개미가 한번 돼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